이분이 화학자 길을 계속 가면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음악의 길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죠. 제가 지금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공연할 걸. 이거 어떡하지? 무의미한 소리가 의미를 띠는 순간 음악이 되고 음악가는 세계를 얻는다. 그리고 음악이든 문학이든 물질이든 요리 한 접시든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는 모두가 예술가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 마을 또 평산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산 책방은 매달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최근에 모두가 듣는다라는 음악 에세이 책을 낸 우리 루시드 폴 작가를 모시고 북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루시드 폴 작가를 모시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그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처럼 요 평산 마을에서 참가하시는 분들 외에 전국에서 책 친구들 가운데 30분을 추첨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20배가 넘는 인원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20대 1 경쟁을 뚫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어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신청하신 그 대다수 그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책방이 작아서 이래 이제 장소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마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루시드 폴 작가는 뭐 제주에서 강귤 농사를 지으면서 음악 활동하고 또 책도 여러 권 쓰시고 한 거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에 보니까 그 본인을 화학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 제가 놀래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서울공대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의 스위스의 화학 분야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저널에 그 논문이 수록되기도 하고 또 그 논문이 소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신물질이 우리 이제 관상동맥 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약품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화학자 길을 계속 가면 엄청나게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화학에 대한 열정보다 더 커서 아마 음악의 길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음악의 길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죠. 우리는 루시드 폴의 아주 좋은 음악, 그다음에 또 좋은 글들 읽으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또 직접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 루시드 폴 작가도 음악으로 돌아온 그 선택, 그 길이 계속해서 행복하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나는 루시드 폴 작가와 아주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2022년도 제가 퇴임하기 한 두세 달 전쯤에 우리 그림책을 쓰는 이수지 그 작가가 여름이 온다라는 그 그림책으로 아동문학의 노벨상
이라고 부르는 안데르센 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전을 보냈더니 이수지 작가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후속 작품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물이 되는 꿈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이수지 작가와 리시도 폴 작가의 공저였는데, 그런데 예, 그러네요. 이게 아주 특별한 형식의 공저였어요. 이게 그 옛날 조선 시대의 그 화집처럼 이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쫙 펼치면 이수지 작가의 그림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 그 뒷면 쪽으로는 그 물이 되는 꿈을 음악으로 표현한 우리 리시드 폴의 음악이 악보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SNS에 이 책 추천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제 그 인연이 이어져서 오늘 이렇게 또 북토크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나는 세상에 참 모든 인연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멀리 제주에서 여기 평산 시골 마을까지 와서 우리 또 책 친구들 만나주시는 우리 리시드 폴 작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작가님도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책 친구들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시드 폴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물이 되는 꿈 책이 제가 사실 오늘 뵙는다고 해서 제주도 특산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특산 커피 콩이랑 그리고 제주도 특산물인 제 앨범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LP거든요. 근데 요 그림 자켓을 그 말씀하신 이수지 작가님이 이제 해주셔서 이걸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또 되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아트웍이 있는데 또 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잠시만. 네.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책을 내고 북토크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 편집자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좀처럼 전화를 해서 직접 안 하시는데 문자로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평산 책방에서 북토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라이브를 조금 같이 해줄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노래 공연이랑 이 얘기를 같이 하면 두 가지에 어디도 제가 좀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라이브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책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공연할 걸. 이거 어떡하지? 제가 지금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시간은 노래를 하겠는데 1시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짜 좀 막막한데, 오늘 네? 아니요, 잠깐만요. 저 기타가 없어서. 네? 음악 공연 다음에 약속했어요. 예. 기타, 네. 제 기타를 쳐야 돼. 왜 그러냐면 제 기타는 노래를 직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 안 하고 이렇게 안고만 있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오늘 시간을 좀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참석하신 분들께 혹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제가 질문지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책에서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재밌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 책은
모두가 듣는다라는 책이고요.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저랑 한 3권 정도 책 작업을 같이 했던 편집자분과 함께 만든 책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단행본만으로 에세이를 낸 거는 이 책이 처음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이랑 같이 책을 낸 적도 있고 앨범의 형식으로 책을 낸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단행본 에세이는 이 책이 처음인데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쓸까를 고민을 하다가 음악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는 음악을 글로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써보면 어떨까 하는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는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앨범이 나왔을 때 아,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겠구나 하는 걸 조금이라도 뭐랄까 스포일러처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음악에 대한 글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글을 쓰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듣는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 형용사가 거의 없다는 걸 문득 알게 됐어요. 뭐 기껏해야 시끄럽다, 조용하다 정도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각의 형용사를 우리가 끌어와서 많이 쓰더라고요. 이를테면 소리가 너무 차갑다, 따뜻하다, 목소리가 달달하다, 구수하다. 심지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소리 좀 더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너무 뭐 날카로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글을 쓰기는 했는데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한때는 잠시 화학자로 연구를 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다 섞여서 아무튼 그냥 지금의 제가 쓸 수 있는 음악이나 소리 이야기가 담긴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읽어드릴 꼭지는 모두가 듣는다라는 꼭지인데 책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입춘에서 우수가 넘어갈 무렵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로 가지치기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얘기부터 이제 한번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입춘이 지나고 농부의 방학도 끝났다. 과수원은 아직 겨울잠에서 덜 깬 듯 고요하다. 거뭇하게 묵은 열매로 가득 찬 광주리를 메고 나무 사이로 들어간다. 새가 쪼은 열매며 들쭉날쭉한 열매들은 비록 못났지만 튼실하게 여물었기에 썩지 않고 곱게 말라가고 있다. 나는 오늘 이 열매를 땅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노랗게 시든 들풀 위로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또 만나자. 안녕. 쪼글쪼글해진 열매를 하나하나 뿌리며 나는 땅과 나무에게 이른 봄 인사를 건넨다. 가끔 나는 나무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무를 듣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이를테면 나무가 아프거나 날이 가물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그럴 때 주변을 둘러보면 몹시 시들거나 잎을 축 늘어뜨린 나무가 반드시 있다. 식물은 농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대. 선배 농부인 어느 친구가 해준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나무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한다.
너희도 내 발자국 소리를 듣니? 내가 건넨 인사를 듣고 있니? 내가 나무를 듣는다면 나무도 나를 들을지 모른다. 호주의 식물학자 모니카 갈리아노는 식물도 소리를 듣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어린 고추 묘종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변에 어떤 식물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도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변 식물과 주고받는 신호, 이를테면 빛과 향기, 흙으로 전해지는 모든 자극을 차단해도 식물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더라는 거다. 그는 그 신호가 소리일 거라고 결론 내렸다. 몇 년 후 연구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를 얻었다. 물소리를 녹음해서 완두콩 뿌리를 향해 틀었더니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더 왕성하게 뿌리가 뻗어나갔던 것이다. 이 결과도 놀랍지만 물소리 대신 화이트 노이즈를 들려줄 때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현상 또한 놀라운 발견이었다. 식물이 소리를 듣는 건 물론이고 좋아하는 소리와 싫어하는 소리도 있다는 거다. 그 밖에도 애기장대는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을 때 방어물질을 더 활발히 분비한다는 연구라든지 달맞이꽃은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이 내는 특정 주파수 소리를 골라 듣는다는 연구도 있다. 식물도 소리를 듣는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해낸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세상의 다양한 식물들도 우리처럼 소리를 듣고 산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여름 나는 공사장 소리를 채집해서 음악을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괴물 같은 소음을 음악으로 바꿔내는 건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새 물건을 만드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소리 폐기물을 음악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일, 그렇게 다시 태어난 음악으로 나 자신과 나무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난폭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풀꽃 그리고 어딘가 숨죽이고 있을 동물들이 마음에 밟혔다. 나는 우리가 사는 지구, 바로 그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렇게 녹음한 소리를 잘게 자르고 섞고 그래뉼러 신터시스라는 방식으로 재조립했다. 마치 묵은 감귤을 미생물들이 쪼개어 흙으로 되돌리듯 날카로운 소리를 쪼개 조각을 만들고 새롭게 샘플링했다. 그리고 멜로디와 화성을 만들어갔다. 나는 이렇게 태어난 작품에 라틴어로 고통스러운을 뜻하는 돌로로조라는 제목을 붙였다. 정주석의 정랑을 걸고 과수원을 나서는 길, 오늘도 나무들을 보며 인사를 건넨다. 이 순간만큼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텅 빈 듯이 느껴질 뿐. 멀리 있는 귤나무가 헬쓱한 순을 흔든다. 들릴 듯 말 듯한 가냘픈 소리를 바람이 전해주었다. 겨울을 견뎌낸 가을 순의 목소리일까? 바람은 동백나무 사이로 숨고 나는 바람이 숨어든 나무를 바라본다. 아직 붉은 꽃이 가득 달린 동백나무 품에 새들이 와글와글 안겨있다. 나무와 동박새가 함께 웃는 소리 뒤로 맷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오늘 땅으로 돌려보낸 열매는 언젠가 잎과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내가 들었던 나무의 소리는 누가 뿌려둔 소리였을까? 세상 어디를 거쳐 무엇이 내게 들려온 걸까? 내 음악을 머금은 땅에 우뚝 선 나무들은 또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나무의 소리든 사람의 소리든 나를 잠시 멈춰 놔야 들을 수 있다. 듣지 못하면 느낄 수 없다. 우리는 듣는 만큼 보고 듣는 만큼 느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나올 무렵에 제가 앨범을 같이 하나 냈는데 그 앨범은 노래가 있는 앨범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소리를 음악으로 바꿔놓은, 소리도 아닌 것이 음악도 아닌 것이 그런 음반인데 그 중에 그 마테르 돌로로사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만들 때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는 과수원 주변에 사실 민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집이 들어오고 이제 나무들이 다 잘리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소리들을 어떻게 다시 음악으로 바꿔서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좀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소리들을 공사장을 다니면서 그 소리들을 다 채집을 해서 그 소리를 아주 잘게 쪼개서 그거를 악기 소리로 바꿔서 멜로디랑 화성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제 스스로는 그냥 음악을 업사이클링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시간이 될 때 한번 루시드 폴의 신곡을 8분 가까이 되는 곡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곡이 아니구나. 버릇이 돼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들 오디오북으로도 이 책은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이지만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 음반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떤 행사를 했었냐면 작년 말에 이 책 제목이 모두가 듣는다잖아요. 모두가 눕는다라는 그 음악 감상회를 했어요. 그 갤러리에다가 요가 매트를 20개를 빌려서 요가 매트를 쫙 깔고 무릎 담요를 하나씩 드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누워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불을 다 끄고 완벽한 암전 속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이제 다 합치면 이번 앨범이 1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 줄여서 이제 30분 음악 감상하고 10분 쉬고 30분 이제 음악 감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어디서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 나다가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사실은 음악만 듣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무언가를 이제 하죠. 음반을 틀고 수고로운 뭔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서 음악을 틀고 앉아서 음악을 듣는 음악 감상이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뭐 어디서나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어폰의 끈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들을 때 심지어는 음악을 업으로 하는 저조차도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 독서를 하든. 근데 그렇게 일단은 시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음악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듣는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리지 않는 몸짓 그리고 나를 기울이면이라는 꼭지에서 조금씩 뽑아서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섬 동쪽에 여기 이제 제주도 제가 살고 있는 섬 얘기입니다. 섬 동쪽에 중장비가 들이닥쳤다고 한다. 도에서 용천 동굴이 지나가는 곳에 하수 처리장을 지으려 한다는데 동굴을 지키고 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습 공사를 시도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동굴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산다. 누군가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만 누군가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찾기를 넓힌다고 수십 년 넘게 살아온 나무를 잘라낸 숲이 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 사는 맹꽁이와 쇳덩구리와 긴꼬리 딱새의 소리를 듣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잘라냈다. 들리지 않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무리 세상은 듣지 않는다 해도 함께 사는 타자의 몸짓을 애써 듣고 보려는 사람도 우리 곁에는 정말 많다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나는 나무가 떠오른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바라본다. 관세음이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관자니까요. 나무는 그 많은 잎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늘과 땅을 향해 손을 펼치고 온갖 소리를 바라보며 사는 건 아닐까. 큰 사랑은 큰 슬픔에 있고 큰 슬픔에서 하나가 된다. 대자대비 동체대비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은 분명 슬픔을 바라보는 귀를 가지라는 뜻일 거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귀를 기울여 주변을 바라보라는 말씀. 그러다 보면 들리지 않던 세상의 몸짓도 비로소 들릴 거라는 귀한 말씀이다. 나 같은 우매한 중생은 애써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니 말이다. 나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코스타리카의 사라피키 우림에서 소리를 탐구하던 프란시스코 로페스는 완벽하게 어두워진 숲속 축축한 바닥에 홀로 누워 소리를 듣던 자신이 마치 세상의 창조주가 된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듣는 것만으로도 창조주가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가 말한 창조주가 곧 신이라면, 그리고 신을 자연이라 일컬을 수 있다면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창조물이자 창조주인 대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듣는다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 행위다. 내가 세상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를 건네주는 겸손하고도 능동적인 행위다. 그래서 듣는 건 움직이는 것이며 동시에 침묵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타자를 유심히 듣는 이들도 있고 듣지 않는 이들도 있다. 듣지 않는 이들은 결코 자신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향해 기울이기만을 원하거나 혹은 강요한다. 그런 자들이 권력을 쥐면 사회는 불행해진다. 불행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세상에 묻힌 소리를 널리 알리라는 소명을 띈 자들도 본령을 잊은 지 오래됐다. 그들은 작은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도리어 권력자가 맡긴 귀마개로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는다. 그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지고 누군가는 삶을 부정당한다. 인도 출신 음악가 안수만 비스와스는 듣는다는 건 세상과 함께 춤을 추는 일이라고 했다. 다 함께 춤출 수 없는 말하기 중독에 빠진 세상이 온 건 아닐까. 그런 세상은 너무 끔찍해서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건 듣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듣지 않는 말은 쌓이고 말이 쌓이면 썩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머라는 글 꼭지가 있는데 이 곡은 네. 노래할까요? 노래. 전라남도 무한하다고요? 네. 그런 개그 좋아하시나 보죠? 저도 별로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예, 노래만 하러 한번 다시 올게요. 예, 오늘 오늘은 제가 그 앞에 읽어드린 꼭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음악을 만든 사람이니까 듣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뭘 얘기하려고 했죠? 너머라는 꼭지가 있고 이제 지금 읽어드릴 꼭지는 신터시스트라는 꼭지인데 신터시스트는 이제 영어 단어로 뭐 합성자, 합성하는 사람의 의미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아까 제가 뭐 그 소리를 채집해서 뭔가 음악을 만들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디사이저라는 악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건반 이렇게 치는 그게 이제 결국은 신터사이징 하는 악기라는 의미인데 그 신디사이저를 제가 만지면서 어느 날 내가 예전에 실험실에서 했던 것도 합성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질을 합성했다면 지금은 소리를 합성하고 있고 뭔가 바뀌지 않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결국은 그게 뭐 글을 쓰는 사람이든 아니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든 커피를 볶는 사람이든 전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신터시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신기한 물질도 많고 아름다운 소리도 무수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무언가를 기어이 만들려 할까? 브라이언 이노는 예술이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말한 세계를 의미의 시공간으로 해석한다. 유령처럼 떠도는 무의미를 붙들어 의미로 바꿔내는 일. 허공에 떠다니는 무의미를 한데 두어. 이게 찾아보니까 합성이라는 말의 어원이 한데 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허공에 떠다니는 무의미를 한데 두어서 의미 있는 세계로 만드는 일. 그래서 우리는 만들고 살아간다. 크든 작든 내가 붙들어둔 의미의 성체에 몸을 누이고 싶으니까. 무의미한 소리가 의미를 띠는 순간 음악이 되고 음악가는 세계를 얻는다. 그리고 음악이든 문학이든 물질이든 요리 한 접시든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는 모두가 예술가다. 풀과 나무는 햇살에 공기를 섞어 밥을 짓는다. 그리고 그 밥심으로 꽃잎을 틔우고 열매를 키우고 향기와 당분을 만든다. 그들은 빛과 함께 이루는 광합성이란 말이 그렇게 풀어지더라고요. 빛과 함께 만들어내는 위대한 신터시스트다. 그뿐만 아니다. 봉박새며 제비 같은 새들은 부리 하나로 어찌나 완벽한 둥지를 만드는지 공의 품과 다름없는 둥지를 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는다. 하긴 스스로 집을 짓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했던가. 딱 한 번 엄마와 된장을 담근 적이 있다. 지금 해운대에 살고 계시는 저희 본가에 계신 어머니인데 엄청난 된장을 담그십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맛있어서요. 엄마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깐깐한 선배 화학자 같았다. 오래도록 써온 매주는 당연하고 물도 늘 쓰던 생수만 고집했다. 정수기 물이나 이건 사투리로 얘기를 해. 정수기 물이나 똑같지 않나? 네이티브죠.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덜렁이 화학자 아들보다 엄격했다. 정수기 물로 된장을 담가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 서부 경남 출신이시네요. 안 된다. 그렇게 만든 된장은 엄마와 미생물이 함께 이뤄낸 세계다. 다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맛의 세계를 만드는 엄마도 당연히 예술가이며 신터시스트다.
제가 크고 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요즘엔 다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모든 이들은 각자 세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끊임없이 서로의 세계를 주고받는다. 경이로운 일이다. 세상이 만들기의 재료이자 곧 결과라는 것이. 그러므로 진정 자연이 신이라면 신성은 세상 어디나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미야자와 겐지라는 일본 동화 작가죠. 그 은하철도의 밤을 쓰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인데, 저기를 보세요. 푸른 하늘 저편에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죠. 새들은 모두 자기 뒤에 궤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지만 저는 본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우리 뒤에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이의 가장 숭고한 예술이에요. 라는 글을 제가 빌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제주 집에 가끔 오시거든요. 그럼 TV를 보시는데 방에서 안 나오세요. 유튜브를 계속 보시다가 하루는 너무 이렇게 흥분한 목소리를 저한테, 아들아, 유튜브에서 네가 너무 인기가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봤더니 유튜브에서 루시드 폴을 검색을 하셨겠죠. 검색을 하시니까 그게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루시드 폴 동영상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왔던 동상, 홈쇼핑한 동영상 계속 나오니까 제가 너무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밀을 아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꼭지 더 읽어드리고 그리고 질문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필름과 테이프라는 꼭지인데, 제가 사진을 필름으로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테이프도 굉장히 좋아해요. 카세트 테이프, 릴 테이프 이런 테이프를 좋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앨범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음악을 듣는 매체로뿐만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도구로도 테이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도 이제 책에 실려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필름과 테이프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싶은 욕망은 머리 좋은 화학자들을 추동했고, 사람들은 기어이 빛을 붙드는 도구를 만들어냈다. 내가 아직 스스로를 화학자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석장의 필터를 겹쳐 찍은 톨스토이의 컬러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선배 화학자들께 경외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기분을 간직한 채 사진을 찍으면 셔터를 누르는 손끝으로 빛을 느끼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 필름을 감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빛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이제 톨스토이 컬러 사진을 보면 이젠 거의 150년 넘은 사진이죠. 그 근엄한 톨스토이 분이 절대 움직이지 못한 부동 자세로 이렇게 한 장 세 장에 이제 그 필터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겹쳐서 컬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는 이미 전화기 속 세입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사람들은 셔터를 연사해 마음에 드는 순간만 골라낼 수도 있다. 그런 마당에 필름 카메라는 참 불편하고 무능하다. 너무 가까워도 조금만 어두워도 피사체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 게다가 너무 무겁다. 필름이 한번 카메라로 들어가면 제약은 더 심해진다. 날씨와 빛을 예상해 적당한 감도의 필름을 골라 넣는다 쳐도 요즘처럼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참 곤혹스럽다.
노출이 잘못되거나 어이없는 잔실수 하나로 귀한 순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강렬한 결과물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건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핍의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필름을 고르고 뷰파인더로 피사체를 바라보고 묵직한 셔터를 누르고 리와인드 레버를 돌려 필름을 꺼내 시간을 묵혀두다가 나만의 빛이 태어나는 순간을 기꺼이 기다린다. 테이프를 손으로 훑어본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나? 소리일까? 물질일까? 시간일까? 테이프라는 소리 창고는 마치 풍선 같아서 약속보다 더 많은 소리가 흘러들어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는 약속 이상으로는 절대 소리를 받지 않는다. 넘치는 소리는 오류가 된다. 테이프는 조금 넘친 듯 소리를 받아줄 때 오히려 매력을 뽐낸다. 덤으로 얹은 소리가 테이프의 자석 알갱이를 포화시키면 그 소리가 더 기분 좋게 들리는 것이다. 테이프는 그렇게 극단적인 도그마를 강요하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다. 때론 부정확하고 예측 불가하지만 여지가 있는 세계다. 그래서 요즘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 테이프를 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0dBfs를 넘어가면은 그냥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테이프는 소리를 이제 푸시한다고 하는데 소리 그렇게 더 푸시하면 소리가 예쁘게 깨져요. 그러니까 좀 넉넉한 거죠. 그 품이. 음악을 잘한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음악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음악을 한다는 뜻 아닐까요?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세계가 테이프에 있다. 테이프의 열등함은 때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함이 된다. 필름도 테이프도 모두 도구다. 빛과 소리를 담는 도구. 그런 도구로 우리는 무언가를 남긴다. 남기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시선이 된다. 실수가 실패가 아닌 가능성이 되는 도구를 손에 쥘 때 시선은 자유로워진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음악을 할까? 모르겠다. 다만 더 이상 나는 음악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다. 이것은 음악인가 음악이 아닌가와 같은 질문도 관심 없다. 무엇이 음악이 되는가? 나는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곳은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뉜 양극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0과 1 혹은 북극과 남극 어느 극단에도 속해 있지 않다. 완전하고도 불완전한 세상은 때론 불완전해서 완전해진다. 완전 5도는 감 6도와 같고도 다른 이름이다. 필름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세상을 볼 때 나는 마음속으로 필름에게 말을 건다. 네 앞에 뿌려진 빛을 너만의 시선으로 그려주렴. 그러면 오매불망 빛을 기다리던 불옴화은 분자들은 이런 답을 들려줄지 모른다. 걱정 마. 실패한 사진이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전 진짜 안 갈 줄 알았거든요. 15분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괜찮으세요 지금? 혼자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괜찮으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여기 이 질문 주신 분들이 다 오셨겠죠 아마? 폴림 혹시 부산 공연 계획은 없으실까요? 앞에 계시네요. 17년 공연이 마지막이었죠. 그때 오셨어요. 한번 또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양산 공연이 먼저 올 것 같은데. 네. 녹음 수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또한 노래를 듣는 거다라고 하시고 가장 손쉽게 셀프 힐링하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폴님께 가장 힐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두가 듣는다와 평산 책방 북토크예요. 힐링이 되는 거.
모두가 듣는다와 평산 책방 북토커입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 앨범도 내고 공연하고 이제 책 쓰고 이러면서 많이 소진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농사일을 막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고 있었는데 힐링은 잘 모르겠고 이제 좀 뭐랄까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달리기 하는 거. 근데 제가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도로 달리지는 못하고 그 트랙을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달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뛰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달리기를 하고 싶고 달리기 하고 이렇게 목욕하고 하는. 귤농사 음악 작업 중 어떤 게 적성에 맞으세요? 적성. 음악은 그냥 제 일이고 제가 이제 평생 해야 하는 일이고 농사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인지. 지금 올해 딱 만 10년 됐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10년 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계속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고요. 보사노바라는 생소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 책에 익숙하고 낯선 바람 사이로라는 그 꼭지에도 잠깐 썼지만 제가 예전에 살았던 부산 남천동의 삼익비치 아파트. 오, 그쪽에서 오셨어요 혹시? 212동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정말 그냥 광고만 듣고 샀던 게츠 질베르토라는 음반이 있었어요. 그 음반을 딱 틀었는데 뭐 익숙한 가요나 팝이랑 클래식이랑 완전히 다른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확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게 됐구나.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브라질이란 나라의 음악을 알게 됐고 그 까자 앨범도 이제 아직도 듣고 있고요. 이제 이 앨범도 그 숨소리라는 챕터에 나오는데 그 시작 부분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홀톤 스케일이라고 보통 도레미파솔라시도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잖아요. 근데 도레미 파샵 솔샵 라샵 도 그게 다 온음으로만 된 스케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이게 이제 그 드뷔시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스케일이거든요. 그 홀톤 스케일로 16개 음변 따라랑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하는 그 인트로를 딱 들으면 저도 모르게 한 20년 전 처음 그 음반을 딱 들었던 그 겨울 눈 굉장히 많이 내리던 그때로 휘리릭 다시 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아직도 많이 듣습니다. 주로 CD로 들어요. 일부러 꺼내서 넣고. 둘째 아이가 이번에 해금으로 싱글 앨범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분이신가요?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대요. 앞으로 연주자로 혹은 예술가로 살아갈 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은 없고요. 음악을 하는 분은 저는 그게 뭐 나이가 많은 분이든 어린 분이든 다 전 동료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냥 굳이 뭔가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음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네, 앨범 녹음 잘하세요. 녹음이 쉽지가 않은데. 네.
루시드 폴님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요? 만들고 싶은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이니까 저도 많이 어릴 때긴 했는데 그때 음악하는 후배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너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나는 멋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20대 때인데 일단은 멋있는 음악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럼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를 그때 처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해하는구나. 한 사람의 리스너로서도. 그래서 뭐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빅위드를 굳이 규정하신다면 빅위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 제 음반 제목이거든요. 미니멀 음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미니멀리즘이기도 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단순한 것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미니멀한 혹시 질문을 이분이 골라주셨나요 혹시? 네, 미니멀한 삶과 맥시멀한 삶 중 어떤 삶을 지향하시나요? 글쎄요. 그 미니멀 음악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한 60년도 전에 그런 뭐랄까 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미니멀리즘을 하시던 많은 작가들이 계셨어요. 음악가들이. 제 책에도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뭐 존 케이지라든지 필립 글래스, 뭐 스티브 라이시, 테리 라일리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영향을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이번 앨범을 만들고 나서 보니 이분들이 예전에 했던 작업이랑 뭔가 맥이 희한하게 닿아 있다 이런 걸 뒤늦게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미니멀 음악은 뭔가를 적게 쓴다는 뜻이겠지만 음악의 구성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들려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을 구성하는 화학 원소가 사람이 만든 걸 빼면 100개가 안 되죠. 그리고 뭐 현대 서양 음악의 기준으로 둔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음악도 12개의 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사람의 몸을 이루는 뭐 단백질도 사실 그 최소 단위,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 20개 종류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고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무한대에 가까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보니까 어쩌면 미니멀 라이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무소유 이런 것보다는 삶의 구성 요소를 단순화시킨다는 것 아닐까? 그리고 단순화시키고 꼭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더 깊게 마음을 쓰는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박원 앤 온리님이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장소가 있을까요? 어딜 가면 폴림의 감성을 나눠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삼 책방에서의 북토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책방재기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요. 정말 비슷하네요. 좋아하는 장소는 그때 이게 지금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알려지면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비밀로 하겠습니다.
폴림의 노랫말처럼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마주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의 일들 중 인상에 남는 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로 이주한 게 제가 딱 1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단은 새벽형 인간이 됐어요. 여름에 이제 밭에서 일을 하려면 아침 9시에서 10시 전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에서 3시 반쯤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 시간 좀 잤죠. 음악 만들 때는. 그래서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야행성이 많은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서 많은 게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시간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책을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어떤 걸까요? 책을 만들면서는 모르겠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소리를 요즘 많이 들으려고 하냐. 근데 두 가지인데 요즘에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만 듣는 것. 그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음악을 하는 사람임에도 부끄럽게도 음악에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 아마 아까 말씀하신 미니멀 라이프의 반대로 맥시멀 뮤직 세상이 돼버린 나머지 음악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듣기가. 그러니까 조금 듣다가 넘기고, 조금 듣다가 넘기고, 유튜브에서 듣다가, 애플 뮤직에서 듣다가. 그게 아니라 앨범 하나를 듣기 위해서 조그만한 저희 집에 그 방 거의 뭐 약간 안 쓰는 물건 막 쟁여놓는 데 쓰는 것 같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싹 비우고 거기에 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갖다 두고 요즘에는 음악만 들으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 몸의 소리를 들으려고 좀 애를 많이 써요. 그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어떤 강의 중에 그 스페인의 뇌과학자신데 나자렛 카스텔라노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사람의 감각이 오감만 있는 게 아니다. 7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7개 이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촉각, 이게 이제 오감이죠. 그거 외에 인트로셉션이라는 감각, 그러니까 내 몸의 장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프로피오셉션이라는 감각. 그거는 조금 얘기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부랑 장기 사이의 조직에서 느껴지는 것. 이를테면 눈이 뻑뻑하다든지, 이 담이 들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 몸을 아끼기 위해서. 제 몸을 아껴야 오래 살고 음악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가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수련을 하지 않나 싶어요. 뭐 이런 어려운 이런 아사나 같은 걸 할 때 몸에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수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소리 중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뭔가요? 제주로 이사 오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제비를 다시 봤다는 거예요. 양산에는 제비가 있겠죠? 그렇죠. 부산에 살면서도 제비를 거의 못 봤었는데, 저희 집에 제비들이 오면 정말 거짓말처럼 아침 5시에 이제 울어요. 짹짹짹짹짹짹 거의 알람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때가 그 소리가 가장 생각이 나네요.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2년 됐는데 안 온지 올해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가, 먹이가 사라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